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 대표는 무안공항까지 가장 빠르게 달려가셔가지고 유가족분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첩에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적고 빨리빨리 이거 대응해 주시고, 근데 국내임 권성동은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고 서울청사 중대본으로 갔어요. 녹색깔 요 잠바 입고 회의실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힘 찍지 마세요 제발 좀. 내수경제 자영업 하신 분들 다 떡락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왜 국힘을 찍으신 거예요 도대체? 강남의 부자들이 국힘 찍는 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권력 지키려고 기득권 차원에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불판지 주우면서 왜 윤석열 국힘을 자꾸 찍으십니까? 윤석열 국힘 찍어서 큰 이득 보셨어요? 무슨 건설 적폐세요? 정신 차리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찍어줘야죠. 자기 무식함을 증명하려고 국힘을 자꾸 찍고 그러면은 나라가 망조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짧은 며칠 사이에 한 일을 봅시다. 도지사, 시장들과 함께 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주당 의원들 돌아가면서 유가족과 상담을 하게끔 하고 변호사회에서 법률 지원하고 유가족 커뮤니티를 만들고 숙소 150여 개를 확보하고 친구류랑 텐트랑 셔틀버스를 확보하고 5.18 광장에 무한 스포츠센터 여기 합동 분향소 설치하고 검시 과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희생자 신분 파악을 하자. 이런 거 하고 지금 이재명이 임시정부예요. 이재명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함께. 무정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 한덕수 정권, 최상목 정권. 사진만 찍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체계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났는데 비대위원장 취임식하고 온다고 하고 권성동은 정부 종합청사 가서 회의하고 있고 오세훈은 여의도에서 불꽃축제하고 있고 서울시장이라 이런들한테 표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컨트롤 타워가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해서 없어서 힘들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서 재난사고 경험이 없는 기재부 최상목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힘들다 하고 있어요. 기자 정도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언론사 기자 되려면 시험도 준비해서 들어간 판단 능력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강경민 기자님, 도병욱 기자님.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대처를 못하는 걸로 보여져요.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오송 지하 참사 건이다, 이태원 참사 건이다, 홍수 났을 때 서울에서도 제대로 대응했어요? 잼버리 사태 때다 뭐다 하나도 대응을 안 해놓고선 무슨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를 해서 힘들다는 개소리를 기자님들 기사 예전에 다 써봐서 기억을 더 잘하실 텐데 쪽팔린 줄 아셔야죠. 서울 물 난리 났을 때 사망자 나오고 이럴 때 뭐 했냐?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뭐 했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었는데도 뭘 했냐고요. 포항에 물 난리 났을 때 뭐 했어요? 예천에서 제수군 해병 죽을 때 뭐 했냐고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 죽을 때 뭐 했냐고요. 부천 호텔 화재 때 뭐 했어요. 아리셀 화재 때 뭐 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대체 뭐 했습니까? 그간 계엄령 준비만 했구나. 다 조져버려야 돼요. 전 국민이 분노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야 될 시기예요. 중앙일보 이런 기사를 냅니다. 허진 기자 쪽팔린 줄 알아야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조중동 기자할 정도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모두 권한대행이니까 줄 탄핵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대요. 이재명과 민주당 탓을 하는 거죠. 얘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붕괴예요. 이미 붕괴되어 있는 애들인데. 근데 2023년 1월 3일 날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매뉴얼에서 삭제했어요. 2022년 8월에. 그래서 재난, 재해 이런 사건, 사고를 제대로 기능도 못하게 아예 없애놓고선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답니다. 중앙일보에서. 기자 여러분 월급쟁이고 처자식 먹을 살리려고 위에서 쓰라는 대로 기사 쓰는 건 알겠어요. 이런 힘없는 월급쟁이 기자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 상황은 양심이란 게 있어야죠. 쪽팔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때 해왔던 미친 짓들 기억이 안 나요? 기자 정도 하려면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공부 잘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반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월급쟁이라도 윗선에서 뭐 하라 그러면 밑에 기자들이 뭉쳐서 목소리 내셔야 돼요. 자괴감 들지 않아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존경받는 기자가 돼야지 기레기 소리나 듣고 월급 받고 좋아요?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무슨 컨트롤 타워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을 자꾸 질러서 붕괴되어서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다 하는 거 쪽팔리지 않을까요? 기자 입장에서.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날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하게 내비둔 게 서울시장 오세훈이에요. 불꽃축제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축제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정신병자 짓입니다. 나라가 참기 힘든 슬픔과 비통한 마음으로 한가득인데 이런 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하게끔 내비두는 오세훈 서울시장. 소패 정권이 맞아요. 국힘 쓰레기들은 100년을 친일 매국노 한패가 된 애들이 민족 정기를 완전히 말살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민족의 민족 정기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은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에 대한 처단입니다. 강렬하게 좀 했으면 해요. 언론사 기자들이 컨트롤 타워를 붕괴시킨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다. 탄핵 남발하면서 이재명 지킴이 한다고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잘 있었던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한 게 있어요? 한덕수 보세요. 후회 복구한답시고 깨끗하게 입고 가서 손가락 얹기 요거 하고 있어요. 이게 애민 정신이 있는 국무총리 맞아요? 마지못해서 엉덩이 뒤로 빼고 손가락 얹은 거 보이시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을 때도 제대로 쇼라도 하든가. 손가락 요만큼 얹고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이런 애들이 권력을 쥐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돈과 권력을 누리니까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컨트롤 타워 뭐 했나 봅시다. 강남에서 물난리 나고 이럴 때 왜 대피를 미리 안 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대통령이 퇴근을 합니까?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퇴근하면서 자기가 봤대요. 얘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이걸 말이라고 하나. 퇴근하다가 그런 게 보였으면 바로 대통령실로 돌아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죠. 대통령실 강승규 수석은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다 조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청와대에서 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건데 출퇴근을 한다? 이게 영국, 일본식으로 출퇴근하는 내각제 총리 만들려는 밑밥 깔기 작업이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을 때 이태원 참사 대처를 잘했어요? 이 사태 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사건 전에도 후에도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고요.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때 압사당한 피해자들한테 어디서 극우 유튜브 보고 와서 노조에서 길에 기름을 뿌려서 뇌진탕 된 거다. 이런 극우 유튜버에서 치 부리는 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현장에 와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서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매번 그래요. 세월호 유가족들 목숨을 잃은 소방관 연결식 가서 계속 울고 세월호 추도식 가서 매년 울고.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때부터 계속 대통령 역할을 이재명이 하면서 망해가는 헬 조선을 혼자서 멱살캐리 해왔어요. 문재양, 윤석열, 적폐의 바지사장이 아무 일도 안 한 거 이재명이 다 해왔습니다. 자기는 돈과 권력 하나도 누리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윤석열은 술 처먹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 같은 시기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월 28일 이태원 참사 며칠 전에 대통령실 윤석열한테 안전대책회의 제안했어요. 할로윈 파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파가 많이 밖으로 나오면 안전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걸 거부했어요. 윤석열은. 예산안 논의가 더 우선이라고. 이때 이재명 당대표와 안전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태원 참사도 안 일어났었겠죠. 이재명을 아직도 죽이지 못해서 난리치고 쌍욕하는 분들은 가슴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 전과자 찌재명이고 평소한테 쌍욕을 했다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 일을 누가 잘하나 못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힘 계속 찍는 분들. 이재명이 이 일 지금까지 잘해온 거 기억 안 나시나 몰라요. 국힘은 깨끗할 줄 아세요? 이재명의 100배, 1000배, 1000배 더러운 일이죠. 이재명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포항에 물난리 났을 때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피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수시설, 펌프시설 중점으로 체크하고 지나가다가 하수구에 아직도 물이 올라와 있는 거 보고선 주민들이 이거 행안부 소관이라고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즉석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런 거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게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옆에 있는 포항시장한테 다이렉트로 이거 빨리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피해지원금 최대 200만 원인데 보상금액을 현실화하라고 주택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상가나 소기업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교부세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배수 펌프장 신속하게 보완해서 긴급한 대책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수구에 물이 차 있는 거 발견하고는 배수 펌프가 작동 안 하거나 용량이 작거나 한 거 아니냐고 이 상태로 비가 오면 다시 찬다 빨리 확인해서 정상 가동시키라고 바로 포항시장한테 지시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지시도 잘 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현장을 잘 아니까. 윤석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한덕수 같은 들은 그냥 사진 찍고 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왜 자꾸 국힘을 찍는 건지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진짜. IQ 한 70 이하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판교 환풍구 참사 때도 남경필하고 박근혜 쪽 잘못이에요. 이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해결했어요. 이재명은 똥만 치우는 일을 평생 하네. 박근혜 똥, 남경필 똥, 문재인 똥, 이낙연 똥, 윤석열 똥. 이재명은 욕 얻어 처먹어가고 죽어가면서 똥 치우면서 약자들 위한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 민중들 위해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판교 환풍구 참사를 성남시장 이재명은 사건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현장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부상자 가족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감사패를 받습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일들, 사건, 사고 터지지 않게 미리미리 다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일 잘하고 똑똑하고 경제 챙기고 민생 챙기면은 찍어줘야지. 그냥 굶어 죽어도 국힘 찍겠대요. 이거 정신병자들이죠. 이재명이 문재인 임기 5년간 실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역할을 한 거 아실란가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시고 문프 성군이라고 타령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돼지열병 사태가 있었어요. 2019년에. 이재명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의 강도로 대응하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모든 거 다 대처를 했습니다. 이재명 혼자서 요거를 막아냈어요. 공무원들 잘 진두지휘해서. 그래서 양돈농가 피해 봤으니까 돼지 모양의 귀한 탈도 쓰고 한돈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한돈 홍보대사까지 하고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피해 입은 양돈 농가까지 챙기기 작업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척을 안 해요. 돼지열병 방역의 성과는 공무원들이 초인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그래서 정세균 당시 총리한테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표창해달라고 공을 부하들한테 넘겨요. 이재명이 다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 간에. 코로나 사태 때도 문재인이 대처 아무것도 못하는데 총리들도 그렇고 이재명 혼자서 다 해결한 거예요. 마스크 대란 사태 일어났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 가격 지정하고 공적 판매 생산량 증대하자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가 수용이 돼서 마스크 대란도 잠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이거 해결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 백신 검사 맞는 거 있죠. PCR 검사도 굉장히 공포심이 확산되고 줄이 너무 길었는데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 낸 게 이재명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요거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 병원 시설로 검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조치로 요거 제안했어요. 지금처럼 1대1 진료하게 되면 위험 노출도 크고 방호복 같은 물품 소모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재양, 우리 문프가 코로나 대처를 너무 잘하셨다고 국격이 상승했다고 했죠. 이재명은 항상 민중들 약자들 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요. 머리도 좋은데다가 항상 민중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 때도 민간 업체 활용해서 신원 확인하는 거 제안을 했어요. 경찰이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고 제주항공 참사에 유가족들이 빨리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유족들이 빨리 요거 신원 확인이라도 하게 해달라. 신속한 DNA 검사 자기가 수첩에 적고 민간 업체들 꽤 있잖아요. 몇 개. 여기 활용해서 신원 확인 빨리 해드리자. 항상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사진만 찍는 문재양, 윤석열, 한덕수 같은 들과 완전 다른 인간이라고요. 코로나 때 자영업 하신 분들 죽어나갔어요. 그때 괴로웠습니다. 너무 영업 제한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재명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요. 백신 3차 접종 맞은 분들은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 풀자. 빨리 좀 돈벌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돕자고 했는데 계속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친문 국무총리들 정부 영업시간 제한에 아쉬움을 느끼고 이재명이 밤 12시로 상향하자 시간을 좀 늘리자 소상공인 고통 완화에 턱없이 부족하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긴급 재정명령 통해서 50조 원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메르스 사태 때 최초로 자가 격리되신 분들 먹거리라든지 이것저것 키트 준비를 최초로 했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거 따라서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하신 분들 키트 보내고 이런 게 이재명이 시작한 겁니다. 원래. 방역 제한 좀 완화하자고 이재명이 형식적 논리에 빠져서 확진자 수 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때 또 막판에 사람이 죽는데 김부겸 총리 문재인이 임명한 김부겸 거리두기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 틀림없다고. 아니 근데 그 당시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다들 몇 달 전부터 마스크 벗고 축구 경기 보러 가고 밖에 놀러 가고 다 그랬어요. 한참 우리 마스크 잘 쓴다고 국뽕에 쩔어서 할 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 우리 의학 수준이 높아요? 방역 제한 풀어도 됐었어요. 빨리. 그래서 방역 제한 완화하자고 이재명은 계속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의 고통이 크다. 그래서 위기 때 쓰려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4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국뽕에 쩔어서 그것만 자랑하는데 왜 안정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 오는 걸까요? 이런 국난의 상황에 쓰려고 건전 재정 유지해 왔던 건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안 풀었어요. 이재명이 될까봐 대통령. 위기 때 쓰자고 재정 건전성 유지하는데 왜 돈을 안 쓰냐고.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들 살리자고 이재명이 끝까지 주장했어요. 세상 사람들 고통 크다.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 이재명 소상공인 100조 지원 당장 하자. 미국은 재난지원금만 7천조 원을 뿌렸어요. 일본도 빚쟁이 나라지만 재난지원금 3천조 원 뿌렸어요. 전국민 1억 2,800만 명 100만 원씩
거기에 자영업자들 빵빵하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 퍼주면서 영업 제한을 때렸으니 자영업자들 다 살아남고 행복한 비명 질렀죠. 여행 다니면서 그때 놀면서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갔어요. 돈을 안 풀었거든요. 찔끔찔끔찔끔 자영업자들 고통받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역할을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 반, 거의 7년여간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왔어요. 망할 나라를. 문재인 임기 때 일본에 소부장 공격이 있었을 때 경기도지사가 신경 안 써도 될 일이지만 자기가 다 대비했어요. 이거 일본 아베 정권이 소부장 공격한다고 하자마자 며칠 만에 맞불을 놨습니다.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하라고 지시 내리고 피해 신고센터 설치하고 1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 투입하고 대체기업 유치하고 부품 국산화도 시작을 하고 반도체 독과점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자기가 앞당기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을 대체할 외국 기업한테 파격 지원하겠다. 경기도 피해 신고센터 설치해서 단기 대책, 장기 대책 다 세우고 요거 그대로 따라한 게 문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재명이 이거 바로 대응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문재양이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쇼하고 숟가락 얹은 거였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에 일본 경제 보복을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고 요거를 정부에서 따라했어요. 그대로. 요소수 사태도 문재인 임기 때 있었죠. 요소수 사태 제대로 대처 안 했으면 우리나라 운송 자체가 올스탑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럭들, 택배차들, 트레일러, 컨테이너, 디젤차예요. 근데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문재양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처를 못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재명이 다 했어요. 문재양이 싸질러 놓은 똥을 다 치웠다고요. 이재명이 미국, 중국, 사우디랑 요소수 문제 논의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던 김현종 차장 사우디로 가서 요소수 8만 톤 부에 오게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재명 캠프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 러시아랑 협의하게끔 해서 요소수 다 이재명이 이거 해결했어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문재양 윤석열하고 동급인데요. 문재양은 좀 더 야갔죠. 윤석열보다는. 문재양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맡기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경기도지사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성남시장 할 때보다 권한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경기도지사예요. 원래 권한이 별로 없는데도 일을 찾아서 해요.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급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실어주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냐 이겁니다. 진짜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